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입니다. 네,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오늘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후장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미국 증시 강하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 그리고 빅테크 급등 영향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세 마감했는데요. 일단 5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미국 경기 자체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증명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내구재 주문 등 대다수의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를 해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예쁘게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의 22 연설 일정을 조금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이 파월의 22 연설 때문에 사실 조금은 경계 심리가 상존을 하고 아직은 남아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강세 마감한 부분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파월이 계속된 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크게 포지션을 바꾼다든지 발언을 뒤집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경계감을 조금은 잡아먹으면서 상승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저는 오늘은 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우리 증시 미국 주식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은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흘러가면서 중간중간 반등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조금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0.6%로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60선까지 내려와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0선을 조금 메워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양시장 포함해서 1,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냐? 이걸 일단 살펴보면 외국인의 일단 매도세가 조금 많이 거친 모습입니다. 지난주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었던 이 외국인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도세로 시장을 조금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외국인 오늘 선물 시장에서만 1조 원 이상에 넘는 금액으로 순매도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현물로 지금 한 6천억 정도 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상당히 난이도가 조금 어렵고 상한가 종목을 봐도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안 그래도 없는 수급이 조금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종목들이 힘을 내주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려운 시장입니다. 최근에 지수 흐름을 봐도 조금 미지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도 낙폭을 보이고 있고 우리 장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엑스페릭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트릭 아이디와 시큐리티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5%가 넘게 빠지고 있네요. 지금의 주가 18,62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D&M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엔캠을 대상으로 22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가 넘게 빠지면서 3,575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YD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8%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1,439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DX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7%가 넘게 빠지면서요. 15,6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티알 보겠습니다. 천일염 품귀 현상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7%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19,6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엑스페릭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아이디에서 사명이 변경된 종목이죠. 그런데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장에서는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이 엑스페릭스는요, 바이오 정보를 등록을 하고 인증하고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각종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정말 이슈를 탔었던 종목이죠. 일단 무상증자 이슈였습니다. 앞서서 이 엑스페릭스는요, 구주 한 주당 신규 6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 공시에 따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26일이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7월 21일입니다. 특히 23일은 권리락 효과가 발생했던 날인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를 3번 연속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27% 빠지면서 거의 하한가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수급 상황으로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조금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 경고라는 이 딱지를 조금 달고 있기 때문에 수심도 많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매도세가 많이 출회되고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까지 조금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무상증자 효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사실 안타깝지만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과거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슈프리마 그룹에 있었고 물적 분할을 하게 된 종목입니다. 그동안 올랐었던 모습 자체가 사실은 무상증자였지 다른 이슈는 없었거든요. 보통은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무상증자다라고 단어만 나와도 호재로 인식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경향이 조금 큽니다. 근데 이 무상증자를 조금 까놓고 보면 이게 단순한 호재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자본 잉여금을 이 재원으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따지고 봤을 때 이 자본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면서 이 재무제표상의 변화만 생기는 것이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 역시 주식수가 늘어나긴 합니다. 늘어나긴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무상증자를 받았을 때 내 계좌가 왜 이러지? 라고 조금 의문감이 많이 드시고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무상증자가 생기는 종목들은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한 호재거리로 접근을 해서 나중에 이 계좌에 찍히는 금액, 내 포트폴리오에 찍히는 이 손실액을 보고, 손익금을 보고 되게 많이 놀라셔서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기업가치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단어만 듣고 이 욕심에 크게 매수세가 몰리는 거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과거의 사례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무상증자 기대감으로 또는 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한 6월, 7월쯤 특히 그때는 무상증자 테마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뭐 도터스라든지 모아데이터, 공구음원, 그다음에 뭐 조강 ILI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차트를 보시면 다들 권리락 이후에 정말 크게 내림세를 보이고 주가가 다시 한번 그냥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패턴이 조금 강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엑스페릭스 역시 그 흐름을 조금 같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신고가 영역이라서 기술적으로도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보유자분들께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매도가 현명하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엑스페릭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조금 잡아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 본질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무상증자가 그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 가격이 조금 회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 매수가는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던 전 차트를 살펴보면 거의 한 10,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재진입하신다라는 관점에서를 보면 10,000원에서 재접근을 해주시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9,3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페릭스 만약에 재접근을 하신다면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전인 가격대인 10,000원대 해보시고요. 그때 손절 라인을 조금 타이트하게 9,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보라티아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오면서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종목이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종목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 이런 시각으로 판단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라티아는요. 식자재를 수입하고 도소매 유통업체입니다. 뭐 파스타라든지 올리브 오일, 토마토 소스 그리고 뭐 천일염까지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바로 이 천일염이었죠. 이 일본의 도쿄전력의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만약에 이 해양이 오염이 된다면 방사능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대중들한테 조금 심하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부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이 천일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재기에 조금 많이 나섰었죠. 근데 이 천일염은 또 오래 보관을 하면 할수록 소금의 질이 조금 뛰어나서 미리 사놓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겹쳐지면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가격도 급등을 했었고요. 따라서 이 천일염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었죠. 보라티알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 인상가라든지 생토식품, 신소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료 소멸로 조금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라티알 말고도 다른 종목들, 다른 천일염 관련주들의 이 차트를 살펴보면 거의 고점을 찍고 롤러코스터 마냥 내려와서 좀 빠진 종목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 소멸로 조금은 봐야 한다. 그리고 고점에 매물출회가 조금은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면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한 달 사이에 부쩍 늘어난 이 기관의 매도세까지 조금 짚어볼 수 있겠는데 이런 매도세가 조금 보이면서 오늘 8% 정도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각별히 주의하시라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각별하게 주의하면 좋겠다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지금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이 보라티아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왜 버텨야 하나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최근에 들어왔던 강한 거래량이라든지 강한 거래 대금을 보면 이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완전히 소멸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소금 관련주, 다른 천일염 관련주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살펴볼 수도 있는데 보라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저는 힘이 상승 여력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천일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재기부 천일염 가격이 올랐는데 또 최근에 이슈인 게 또 장마입니다. 올 여름에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게 되면서 소금값 자체가 금값이 될 거라는 우려가 조금 번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금의 가격도 1년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30%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최근 천일염 자체가 4월, 5월 많이 비가 와가지고 생산까지 줄어들었는데다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괴담이 퍼지면서 사재기가 조금 급급했기 때문에 천일염 자체의 이 수요나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후쿠시마 이슈, 거기다가 장마의 변수,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상 한 번에 더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 이 보라티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버티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고요. 현재가는 지금 한 19,700원 이하, 한 600원, 700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조금 잡아드리게 된다면요. 일단 한번 어저께 아래 꼬리를 달았던 부분, 19,000원 정도까지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 19,000원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래서 19,000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 꼬리 부분이었던 2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종목들, 특히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재료가 소멸된다, 그래서 하락세를 산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빠르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18,0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라티아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어서 살펴보면요. 추가 매수하신다면 19,000원에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2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8,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DYD를 구조해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엮여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에 오른 지 4개월 만에 지분을 대량 좀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사실 삼부토건도 그렇고 DYD도 그렇고 사실 기업의 컨디션 자체가 조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일단 DYD는요, 일단 화장품 업체입니다. 화장품 업체인데 갑자기 한 4개월 전에 삼부토건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1호 건설사 이 삼부토건에 인수자금의 지급을 완료를 했고 그때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지분을 한 8% 넘게 보유를 하면서 단독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급등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DYD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2번이나 2연속으로 올라가주는 강한 상승 힘을 조금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재건 이후에는 다시 한번 내림세를 조금 보이다가 조금 주가가 계속 저는 롤러코스터를 조금 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돌연 이 삼부토건의 지분을 매입을 했었다가 그거를 다시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사실 조금 불안했던 이 DYD와 삼부토건의 이런 플로우 자체가 다시 한번 매각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로 투자자들의 조금 불안감을 조금 고조시키기도 하고 또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삼부토건과 BYD의 이 결합 자체를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슈로 조금 많이 보시고 있고 계속해서 뭐 이상증자라든지 그런 안 좋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계속된 이 불안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오늘 한 8% 정도 마이너스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안타깝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기업에는 굳이 투자를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BYD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BYD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으로 화장품 업체이기도 하고 지금 기준으로 삼부토건의 지분이 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설픈 부분들이 있고 이 BYD 자체의 어떤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이런 거는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냉철하게 재무제표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재무제표 자체가 조금 나이스한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조금 불안한 유상증자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언제든지 재무적으로 조금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재무 상태를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BYD 같은 종목들은 우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한 2,000원을 한번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 한 1,400원, 현재가 기준으로 1,430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조금 급등했었다가 급락했었다가 많이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보시면 지금 주요 이평선들이죠. 5일선, 11선, 21선을 모두 이탈을 해주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기도 했고 사실 추세적으로는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BYD가 앞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뉴스라든지 어떤 좋은 희소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가시적인 뉴스라든지 희소식은 조금 보이지 않고 불안한 재무제표라든지 불안한 이 기업들의 플로우를 봤을 때는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의견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판단하에 의견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자면요. 현재가 1,4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나중에 재진입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거의 한 1,200원 정도, 박스권 거의 하단까지 조금 떨어졌을 때 1,250원 정도에서 한 번은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손절가는 1,15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그 박스권의 상단인 1,4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YD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다시 진입을 하신다면 1,250원대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 1,150원, 목표 주가 1,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정연구원과 함께 오늘 종목들 구조해 봤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팀장님과 리뷰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2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3% 후반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요거는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네. 천천히 보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중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만 성과가 나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단기 종목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기 종목도 있고 장기 종목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리는 날 전날 일단은 그 7%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올선 추세로 다시 회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에 대해서는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일진 디스플을 좀 리뷰를 부탁드릴 텐데 네. 지난달 31일에 공략을 해주셨고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셨네요. 네. 좀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요? 네. 아무렇지도 않네요. 기분 아무렇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게 수익 날 때 안 날 때 자꾸 흔들리게 네.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네, 이제 선을 잡고 중립적인, 가야 되는 네, 중심을 잡아야 된다네요. 중심을 잡고 가야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리면 종목이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을 네. 잡아야 되고요. 일단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주성 엔진이라는 것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그 OLED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LED라든지 그리고 올레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건데 지금 반도체만큼의 어떤 그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8.6세대 마더글라스 투자라든지 그리고 올레도스의 어떤 전향이라든지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애플이 향한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시장이 좀 바라봐주냐 안 바라주냐 그게 결국에는 주가 가냐 안 가냐 결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IT라는 섹터 내에서 어찌 보면은 이 OLED보다는 조금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좀 먼저 이끌어지고 난 이후에 이 IT 내에서 조금 어떤 시세가 더 확장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 뭐 잠시 간 거거든요. 잠시 간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잠시가 아니라 이제 확정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다 안 빠집니다.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OLED 이슈 전반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자동차 이슈도 있고 애플발 훈풍에 앞으로는 좀 주가의 가속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일진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면서 일정 부분 네. 다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바라볼 것인가, 집중을 해줄 것인가, 네. 그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 OLED 애플을 얘기하자면은 결국 MR 헤드셋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뒤쪽에 밴드. 꼭 이제 골무를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것만 제외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MR 헤드셋이 나오게 되면서 이 다음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혁명 이런 부분이 왔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노트북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입력 같은 게 직접 접촉을 하면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MR 헤드셋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비접촉식 입력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MR 헤드셋이 거기에 시발점이라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의 혁신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외관만 봤을 때 조금 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밴드가 좀 고무골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혹평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고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들어가는 앱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의 앱처럼 이 MR 헤드셋에 들어가는 어떤 이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때는 분명히 재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애플 얘기를 이렇게 왜 계속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OLED 쪽에 또 모멘텀이 식어버린 게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그 MR 헤드셋 공개를 하게 되고 네. 공개하고 난 다음에 혹평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 모멘텀이 식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쨌든 애플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때 가서는 디스플레이가 다시 또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도 힘을 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종가 매팅할 종목을 살펴봐야겠는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또 반도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반도체였잖아요, 네. 팀장님. 기억하시네요? 네, 또 반도체. 네. 섹터를 네. 공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도체 네네. 장비 쪽이었는데 설마 또 반도체 장비 쪽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좀 수익이 날 만한 섹터가 반도체가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최근에 좀 유행 조금 급등이 나왔던 뭐 교육전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은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테마가 좀 나오게 되면은 뭐 그때 설계해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원래는 LCC를 하려고 했거든요. LCC 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주에 좀 주성 엔지니어링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좀 무거운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날 만한 종목을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요 종목이 또 이제 섹터가 또 반도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에 이어서 제 2탄인 또 반도체 또 반도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뭐 또 반도체, 또 반도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죠? 혹시 그걸 원하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원하는 걸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유튜브 채팅글이 어떤 논리를 저도 네, 상당히 채팅창에 궁금하네요.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에 아무래도 뭐 좋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네네.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들 좀 보고 계세요? 이제야 좀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으로 조금 이제 진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얘기가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뭔가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네, 지금 하이닉스가 HBM DRAM이 그 HBM DRAM에 대해서 상당히 삼성전자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뒤늦게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TSMC를 목표 삼아서 어떤 새로운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네, 삼성 바운드리 포럼 2023이라는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시스템 반도체 관련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면 또 HBM을 좀 말씀해야 되는데 그걸 네. 지난주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내용이 뭐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포럼 2023을 좀 찾게 됐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나노 그리고 지라갈륨입니다. 네.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양산 요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전력 반도체 쪽으로 어쨌든 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부분들은 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얼마만큼 속도를 낼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관건인데 어쨌든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전력 반도체 쪽으로 조금 이렇게 차량 반도체 지금 엑시노스 오토를 진행하는 것처럼 네.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된 어떤 이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시발점이 될 만한 어떤 소식들이 일단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차량용 쪽으로 좀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가 이제 내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 인덕터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 아비코 전자 같은 종목들이 좀 네. 부각이 됐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까지 좀 대장을 봤던 종목이 광전자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뭐 파워 인덕터 관련돼 가지고 아비코 전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 외에 앞으로 전력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부각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DDR5를 포함한 뭐 DRAM 쪽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나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AI 서버용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포커싱을 좀 한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그쪽 관련 장비라든지 그리고 검사 장비 이쪽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그쪽과 연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나노,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 선단 공정 쪽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TSMC 잡는 게 좀 너무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원래 메모리 쪽도 별로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이게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간을 챔버라 그러는데 네. 이 챔버가 그 진공 공간입니다. 진공 공간인데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퍼를 놓고 웨이퍼에 감각이 어느 정도 뿌리고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하고 이것들을 좀 소위 속된 표현으로 노가다로 이거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힘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내고 있지만은 성과라는 것들이 TSMC 쪽을 따라가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5나노, 4나노, 3나노, 앞으로도 1.4나노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네. 하게 되면서 분명히 성과는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쪽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2025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이나노 공정을 양산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고성능 컴퓨팅 이고 그리고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차량형 공정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율인데 얼마만큼 또 수율을 또 확보를 하냐,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에서 2나노까지 수율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냐에 따라서 TSMC를 따라잡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먼 상대가 되느냐, 이렇게 좀 그런 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수율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좀 제시해 주세요. 네네.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기가비스입니다. 네. 요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5월 24일에 상장이 돼서 소위 말하는 신상이라 좀 볼 수가 네.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차를 좋아하는데 뭐 중고차보다는 네. 신차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항상 어떤 섹터라든지 테마 내에서 이런 새로운 수혜주, 그러니까 신상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상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은 AI 반도체의 어떤 수요 증가, 그리고 GPU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고성능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또 거기에 또 따라가는 것들이 고성능 반도체 기판 수요, 요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그런 맥락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신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시장은 어떤 수혜주가 나게 되면 거기에서 한정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고성능 반도체, 이런 DDR5라든지 HBM DRAM이라든지 이런 하이엔드 DRAM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방금 FCPGA,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기판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 반도체 기판이 정상인지 불량인지 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FCPGA,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 장비 업체 중에서 바이오옵트라는 종목이 일단 먼저 주가가 갔고, 그 시간차를 두고 이 기가비스가 현재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접근을 좀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하이엔드 반도체 기판, 그러니까 FCPGA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AOI라는 이런 검사 장비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라든지 유니마이크론, 난야, 이런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한 1분만 시간을 좀 더 쓰면은 네. 이게 아마 이게 이 연결고리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 추정입니다. 네. 그 엔비디아 내에서 기판 점유율 1위 업체가 유니마이크론이라는 대만 업체예요. 네. 대만 업체인데 이 유니크론의 하이엔드 검사 장비를 이 회사하고 인텍플러스인가요? 죄송합니다. 인텍플러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인텍플러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인텍플러스하고 이 회사가 하이엔드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니크론이 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TSMC와 연관성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TSMC 코어스 패키징 과정에 이 유니크론이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엔비디아 H100 GPU죠. 그 최근 제품인 H100 검사 장비로 활용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가비스가 최근에 엔비디아 수혜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수혜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85,500원 정도 5일선 부근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12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수혜주로 기가비스도 거론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잠깐 반등하더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66%의 내림세로 2,564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79%의 내림세가 관찰됩니다. 867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가장 반가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반가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네. 부분인데 그 종목별 등락 하나. 출발은 괜찮았어요. 상승 네. 모스가 886종목 정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좀 하고 있거든요. 출발했던 걸로 기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 3시 27분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하락 종목 수가 892종목이고 상승 종목 수가 592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자꾸 보냐면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어떤 그뭐 호재가 없는 것도 좀 악재지만은 네. 이 호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눌리는 것 같아요. 근데 눌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결국 종목별 등락 현황이거든요. 네.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거잖아요. 매도 그렇죠. 심리가 우위라는 건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투자 심리가 괜찮아야 이 종목별 대응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1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10%까지 갔다가 이제 밑꼬리가 달린 것들이 결국에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의 어떤 매매가 조금 수월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네. 아무래도 이 종목별 등락 현황, 여기서 상승 종목수가 많은 현상이 뭐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종목들 개중에 뭐 테마 형성되면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락 종목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일단은 주의를,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종목별 등락 현황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도 오늘 시장에서 보면 네.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다 안 힘을 좋아요. 내지 네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의 하락이 지금 지수의 하락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투자액이 하향 조정됐잖아요. 네. 골드만삭스가 하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 아침 쪽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빔이 분명히 상승 출발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올랐는데 에코프로빔하고 에코프로가 4.5%, 5% 약세로 전환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이제 시장이 개정하게 되면은 2차 전지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꼭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시총 상위 종목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만큼 2차 전지주들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강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정강 후약의 장세가 오늘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세워봐야겠는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우리 증시 위축에 따라서 2600선 회복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실적이 정답이다, 실적주를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뚜렷한 악재도 호재도 없다, 관망 전략이 현명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지금 관망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네. 좋다도 아니고 나쁘다도 아니고 나쁘지 않다, 이건 뭔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동시효과의 그 네. 종목별 등락 현황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매도 심리가 우위고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애플페이 관련 주들 뭐 LCC, 미용기기, 그리고 뭐 이제 모바일 컨텐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쪽이 어쨌든 상승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은 이제 하락 구간이라기보다는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조정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방금 이제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듯이 네. 만약에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0.8% 하락인데 네.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하는 테마라든지 섹터가 전혀 없이 대책 없이 빠지게 된다면 이때는 저는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시장이 0.8,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이 0.8% 하락을 하게 되고 하락 종목수가 880 종목이 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뭐 애플페이 관련주들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LCC라든지 이렇게 상승한 테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 그 속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종목을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 찾기 쉽지가 않은데,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이제 하락장 구간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주도 그렇고 뭐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뭐 제가 준비한 반도체도 그렇고 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이 시장이 대안을 찾아가는 구간 속에서 과연 이제 주목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뭐 실적주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자동차 등락이 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아는 지금 네네. 강보합고 현대차는 보합 마감을 네, 했네요. 그렇죠. 실적주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게 어제 강했었거든요. 강했다가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네.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좋아졌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실적주인 현대차 그룹주를 보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 뭐 지금 시장에서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하셔도 되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시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 대안이 필요하다고 대안 종목들 쪽으로 뭐 접근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해도 무방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앞서서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지금 뭐 정말 뭐 백설공주 같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과 먹고 잠들었다 일어나니까 지금 KG 모빌리언스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잖아요. 뭐 지수는 안 좋은데 네.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그칠까요? 앞으로도 좀 쭉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좀 쏠림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거래량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들이 이 애플페이라는 이슈가 물론 KG 모빌리언스가 애플페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별개로 네. 주식시장에서 이 애플페이라는 어떤 이 테마가 과연 신선한 건가라고 판단해 봤을 네. 때 아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변동성은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네가 말한 것과 달리 상한가에 갔느냐? 그렇죠. 쏠림 현상일 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에서 뭐 살만한 종목 찾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네. 대안을 찾는다고. 그렇죠.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KG 모빌리언스가 애플페이 모멘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KG 모빌리언스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상한가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마의 어떤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을 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단기 급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음.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대안을 찾을지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내일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저는 이게 요 섹터를 좀 그럼 이제 아까 좀 실적적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서 LCC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틀 전에 아시겠지만은 중국 경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약세 보이는데 저는 항공주는 좀 억울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어떤 게 좀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매출이라는 것들이 실적이 네, 중국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면은 뭐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최근에 이제 탈중국한 화장품주라든지 네. 건설기계라든지 이게 대표적으로 중국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약방의 감자처럼 나왔던 섹터군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건설기계 업종 보고 이제 뭐 중국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코스메카 뭐 코리아라든지 비중국 업체다라고 하면서 또 네, 그렇죠. 하잖아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네. 어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리고 최근에 토니모리까지 네,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을 아예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 항상 아시겠지만 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주가 자꾸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 집중된 게 아니라 중국도 기반이 있겠지만은 중국만 제한된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중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탈중국 하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 여전히 안 좋아요. 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토니모리라든지 CNC라든지 그리고 코스메카 같은 것들은 주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LCC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LCC를 통해서 일본 동남아를 많이 갔을까요? 중국을 많이 갔을까요?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5월 달까지 일본 방문객이 5분의 1 정도가 중국을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이 더 많았어요. 왜냐면 그쪽 노선도 되게 많았었고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LCC 같은 경우 6월달 예약률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송 통계도 보게 되면 5월달 같은 경우에 인천공항 수송 통계를 보게 되면 5월달 같은 경우도 2019년 5월달 대비해서 뭐 100% 증가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1분기에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이 여객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또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일본이나 동남아 쪽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고 네. 그리고 유가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 우하향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LCC가 중국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들은 저는 그래서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LCC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LCC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서 저는 충분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저는 LCC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종목이 단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중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포트 같은 경우에 뭐 조선, 뭐 석유화학, 뭐 LCC 이런 것들이 전 정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CC를 좋은 대안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